모태솔로 시즌 2,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 2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시즌 2를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보다가 이 출연진 분들을 한번 사주의 품격이라는 책에 맞춰서 그들의 성향하고 또 궁합관계를 한번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 방송을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주의 품격이라는 이 책이 원래는 각 사람들의 그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가 현대 생활이나 어떤 조직 생활이나 아니면 자기 사업이나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 맞는지 그걸 점수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출연진들은 그 사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주라는 것은 출생한 연도와 출생월, 출생일, 출생시, 그래서 년, 월, 일, 시 네 가지가 다 있어야 사주가 형성되는데, 이분들은 나이만 나왔기 때문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주를 가지고 그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상호 간의 궁합 관계를 맞춰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의 이름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이름으로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성명학이라 하죠. 근데 성명학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태어난 출생 연도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사주의 품격이라는 책을 먼저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훑어볼게요. 사주의 품격이라는 책은 어, 목차를 한번 볼까요? 사주를 점수로 환산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사회생활 혹은 직업, 또 각 개인의 그 직업에 맞는 성향 이런 거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사주로 점수를 환산해서 나타낸다는 방법이 거의 아마 이 책이 처음일 겁니다. 사실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일반 민간에서는 사주를 점수로 나타내서 관직이 얼마나 잘 오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비유라는 책인데 그 책을 현대화시킨 거죠. 그 책을 현대화시켜서 점수를 환산하는 방법을 책으로 옮긴 겁니다. 아마 요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사주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름만 가지고 그분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인생의 운세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툴이죠. 사주는 제1의 자기가 타고난 사주라고 할 때, 우리가 이름은 제2의 사주라고 할 정도로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이나 그 사람 성격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사주는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우주로부터 받는 자기의 기운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그 사람의 성향과 또 어느 정도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주가 타고난 운명이라면은 이름은 만들어가는 후천적인 운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주를 우리가 뭐 골라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어진 운명이 사주라면은 자기가 골라서 만들어갈 수 있는 운명은 또한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우리 사람들의 그 성향과 운세를 보고 그 이름을 가지고 확인한 성향으로 서로 상호간에 궁합을 한번 맞춰보는 거. 이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보여준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 2. 여기 남자 출연자 6명, 여자 출연자 6명, 12명에 대한 이름과 또 그분들의 나이로 추정되는 생년이 있죠. 생년, 출생년도. 그 출생년도로 이분들의 성향을 찾아보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사주란 어떤 건지, 그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쉬운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사주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자, 사주란 것은, 사주란 것은 년주, 월주, 일주, 시주. 이 말은 년월일시를 예전에는 을사년, 신사월, 경진일, 개미시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원래 이 사주는 우리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근데 임진왜란 때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탄생 년월일을 사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사주란 말은 말 그대로 네 개의 기둥이란 뜻이죠. 그래서 기둥주자 네 개의 기둥, 여기서 네 개의 기둥은 년, 월, 일시. 그래서 사주입니다. 기둥이 네 개니까. 이순신 장군의 사주는 을사년, 신사월, 경진일, 개미시 사주죠. 근데 이게 위에 천간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을사, 신사, 경진, 개미 글자가 8개죠. 그래서 사주 팔자 8개의 글자라고 해서 사주팔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의 운명을 뜻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을 갑자, 동양에서 말하는 갑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사주팔자인 겁니다. 근데 사주팔자는 을사할 때 을이 가지고 있는 음의 목, 기운들이 있어요. 각각의. 그 우리가 오행이라 그러죠. 오행. 5가지 기운, 오행. 오행의 기운이 각각의 글자에 해당되는 기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기운이 8개의 글자니까 8개의 오행 기운이 있겠죠. 여기서 오행은 목화, 토, 금, 수인데, 이런 목화, 토, 금, 수라는 8개의 오행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좀 갑진년생이라면은 갑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천간의 갑은 양이고 목에 해당한다는 거죠. 을은 음이고 목이고 그러니까 갑은 양목이고 을은 음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병오년이잖아요. 병오년. 자, 여기는 오가 안 보이는데 병오년, 병은 양의 화고 굉장히 뜨거운 화라 태양, 열정, 표현력 같은 굉장히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 그런데 지지에서도 오가 올 때 우리가 2026년이 병오년이지 않습니까? 병오년. 병오년인데 병, 양의 화고 태양을 상징하고 열정을 상징한다. 그러면 오는 오는 지지인데 오는 음의 화고 말띠죠. 하지 전후, 여름의 중심, 굉장히 뜨거운 그런 기후를 상징하죠. 그래서 병오년 하면은, 아, 벌써 병원이라는 이 말에는 양의 하나가 화가 있고 오에
음에 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의 오행 기운이 벌써 생년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 2026년도 태생의 모든 아기들은 병원년에 벌써 화의 오행 기운이 8개 중에서 두 개를 벌써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붉은 말띠에 태어난 병원년생들은 굉장히 에너제틱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사주팔자의 핵심이죠. 근데 이 사주팔자에 8개의 글자가 구성하고 있는 즉 에너지의 구조를 해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주팔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명리학이죠. 명리학. 근데 이름은 이거와는 좀 많이 달라요. 이름이란 것은 자, 좀 한번 볼까요? 이름은 이 사주를 점수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각 점수별로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을 격으로 표현한 것이 사주 품격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책이 있으면 참고로 하시고 지금은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이분들의 성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을 가지고 보느냐? 이름은 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죠? 불러주니까 글자로 형성되어 있지만은 그 글자를 부르기 때문에 소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진동을 가지고 있죠. 공기를 울리는 진동이 바로 소리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각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후민정음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억은 목의 기운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간목, 을목 할 때 그래 목의 기운하고 똑같죠. 기억은 목의 기운이 있고 니은은 화의 기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이름이 각각의 소리가 지닌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름이 어떤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김씨라면은 예를 들어 김씨다 하면은 기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훈민정음에 따르면은 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김씨들은 목과 수의 에너지를 가지는 거죠. 그 누군가가 김 누구 부를 때 김이란 말을 진동을 울렸을 때 소리를 통해서 목의 에너지와 수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겁니다. 영향을. 그러면 이 사람 김씨들은 수와 목이 있다는 것은 나무는 굉장히 성장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물을 먹고 굉장히 성장을 잘하겠죠. 그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의 에너지의 하나는 성장성을 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성명학이다. 성명학.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유명한 블랙핑크 지수를 볼 때 블랙핑크 지수가 성이 김지수잖아요. 이런 분들은 기억과 미음과 지역과 시옷 이렇게 네 가지 자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억 같으면은 목의 에너지, 미음은 수의 에너지, 지엇은 금의 에너지, 시옷도 금의 에너지. 그럼 김지수라는 우리 블랙핑크 김지수, 지수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목하고 수하고 금하고 금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 사주하고는 또 다른 이름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름이 다 똑같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있는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 똑같으냐? 영향이 똑같으냐? 그건 아니다. 왜 아닐까? 자, 그건 왜 아닐까?
똑같은 김지수라는 이름을 지른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형성되는 소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그 방향이 틀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이름하고 또 사주가 가지는 거하고 또 다른 점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 지수와 우리 그 배우 김지수 있잖아요. 1972년생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은 김지수라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태어난 연도가 다르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틀려요. 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95년생에 태어난 김지수는 1995년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게 태양이죠. 태양. 태양인데 태양을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이 태양은 또 우리 은하계를 돌잖아요. 그럼 1995년에 태양의 위치와 지구의 위치는 1972년도에 1972년도에 태양의 위치와 지구의 공전하는 지구의 위치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95년생의 김지수 할 때 지수와 72년생의 김지수 할 때 지수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기본 성향, 지어선 금인데 시옷도 금이고 기본적인 성향은 같으나 타고난 연도 70년생, 95년생, 95년생은 을년이 될 테고 72년생은 임무슨 년이 됩니다. 이때와 이때의 우주적 에너지 기운이 틀려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법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 책에서 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출생 연도별 에너지 수 찾기. 자,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 김지수. 그런데 참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한국인의 이름은 세자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이순신 이름이 세자이지 않습니까? 이순신 이름이 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인의 이름이 세자로 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 세자로 된 것은 신라 시대 때입니다. 신라 때부터입니다. 신라의 김씨들이 이제 왕조를 이루면서 김유신, 뭐 김춘추 이렇게 이름이 세자로 형성되고 또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름 세자의 전통이 계속 내려오게 된 겁니다. 고구려나 백제를 보면은 고구려는 연개소문 네 개의 글자죠. 연개소문 성이 연이고 이름이 개소문 또 을지문덕 이름이 네 글자죠. 이때는 성이 을지고 이름이 문덕입니다. 이 이름의 그 백제 같은 경우도 후백제를 부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흑치상지 이름 네 글자죠, 그죠? 고구려 백제는 사실 고구려가 내려가서 백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와 이름의 계통이 틀려요. 고구려와 백제의 네 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전통을 어디로 갑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죠. 네. 일본으로 건너가서 네 개의 이름 전통을 일본에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름이 거의 네 글자가 많죠. 물론 세 글자도 뭐 간혹 있긴 한데 네 글자가 많죠. 그죠? 근데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름은 세 글자로 됩니다. 그런데 왜 신라는 이름을 세 글자로 했을까? 바로 그것이 저 동양의 전통적인 삼재사상, 삼재사상, 삼재, 하늘, 땅, 인간, 사람. 이게 삼재잖아요. 우주를,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재료, 삼재.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 하늘과 땅과 사람. 그래서 이름이 성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죠. 내가 성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 성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조상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이름 글자의 성은 하늘의 기운을 뜻해요.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글자의 이름의 두 번째 글자의 이름은 땅을 뜻합니다. 땅의 기운. 가운데 글자의 이름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 땅, 그 사이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름이 세자인 겁니다. 신라가 세 글자의 이름을 이제 짓게 된 이유가 인간은 그 인간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 인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 글자로 삼재 사상에 의거해서 이름을 세 글자로 하게 된 거죠. 그것은 이 이름 속에 하늘 기운, 땅 기운, 사람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세 글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려, 조선 거치면서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도 이순신하고 세 글자로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 글자로 된 것도 사실은 우리말의 속성이, 특성이 또 세 개의 글자와 맞추어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시라는 경우는 받침이 없잖아요. 종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항상 이어지는데, 물론 종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초성이 반복되어 종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도 삼재사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글자 하나도 똑같이 마찬가지 삼재로 이루어진 겁니다. 초성은 하늘, 종성은 땅, 중성은 사람. 그래서 초성의 자음과 종성의 자음을 중성에 있는 몸이 연결시켜줘요. 사람이 천지 가운데서 천지의 기운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름 세 글자 중에서도 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에 있는 가운데 이름은 사람의 기운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주체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는 바로 이 순자가 이분의 이름 성향에서 거의 70% 이상의 주체 세력을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이영이잖아요, 자음이. 이영은 토기운이 있습니다. 시는 시옷하고 니은이 있죠. 시옷은 금의 기운이고 니은은 화의 기운인데 순자가 가지고 있는 거. 마찬가지 이것도 시옷과 니은이니까 금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자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금과 화의 에너지, 그 중에서도 초성이 가지고 있는 시엇, 순할 때 초성, 시엇, 이 에너지의 금의 기운의 에너지가 이순신 장군의 성향의 거의 70%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대한민국의 한국인의 이름은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로 된 이유는 바로 동양의 전통적인 삼재 사상의 우주 자연의 삼재 사상에 의거한 그런 이름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자도 초성, 중성, 종성으로 해서 천지인 삼재 사상에 의해서 글자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 우리말이 그렇게 훈민정음에 맞게끔 애당초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외국어도 뭐 비슷하시겠지만은 세종대왕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우리말의 구조를 동양적인 철학과 사유의 체계에 아주 딱 맞추어 가지고 이걸 글자로 만들어낸 거죠. 이건 우리가 뭐 그냥 훈민정음이 소리를 발음 기원을 뭐 본따서 만들었니 이것보다도 훨씬 더 철학적인 게 사실은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아직 교육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천지인이라는 삼재 사상을 이름에 벌써 달고 살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철학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름에서 담고 있는 이런 에너지들이 그 사람이 태어난 해에 따라 같은 힘이라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1년생이라고 되어 있죠. 1년생. 여기서 말하는 1년생은 1951년생, 61년생, 71년생, 81년생 끝에 일자가 들어가는 이런 1년생들은 한자로, 갑자로 표현할 때는 신 무슨 년, 뭐 신묘년, 뭐 신자년 이런 식으로 신자가 들어가요. 신자가 들어가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이순신 같은 분들이 만약에 오늘날의 이순신의 순자가 81년생이었다. 그러면은 여기 이름에서 시엇이 초성이 시엇이잖아요. 초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순자가 들어가 있죠. 바로 1981년도에 태어난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에너지, 2번 에너지 수를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81년생이 아니고 82년생이었다. 그러면은 달라지죠. 여기 82년생이었다. 1982년생이었다. 1년 후에 태어났었다. 그러면 이분은 순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시엇이니까 순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3이 되는 거예요. 이 표는 원래 이렇게 표로 나타나지 않고 전문가들은 그냥 이름과 연도를 가지고 명리학 체계에 의거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초보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표를 보고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 모태솔로 2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의 에너지의 대표적인 에너지 수를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자, 넷플릭스 모태솔로 시즌 2 출연진에 대해 궁합관계 사주의 품격이라는 이게 사주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뭐 시중에는 판매가 되고 있고 온라인 교보나 예스24나 알라딘에 판매가 되고 있죠. 네, 이 책은 제가 썼습니다.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책으로 이 책으로 모태솔로 시즌 2에 나오는 출연진들의 궁합관계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뭐 재밌겠죠. 이 원래 사주의 풍계나 이 책은 여기에 이제 궁합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세 번째 파트에. 원래는 사주와 이름을 함께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출연진들의 나이만 밝혀져 있고 사주를 몰라요. 그래서 사주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로 인한 출생 연도만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름으로 그 사람의 궁합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이름의 에너지로 그 사람의 성향과 운세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가지고 궁합을 맞춰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정말 재미있었는데, 저는 이런 연애 프로는 처음 봤거든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다. 시즌 1은 몰랐는데, 시즌 2를, 우리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재밌다는 거는, 그 청춘들의 아주 여리한 마음, 특히나 모태솔로니까 뭐, 연애에 대한 감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분들의 그 마음의 변화, 뭐, 떨림? 이런 것들이, 지나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참 애틋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한번 성향과 그런 궁합 관계를 맞춰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여성 출연자들이 나이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출생연도를 그 나이에 따라서 맞춰보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단지 나이를 말했기 때문에, 몇 세다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연도를 맞춘 거예요. 이번에 시즌 2에 보니까 다들 뭐 남자들은 훤칠하고 미남이죠. 여성들도 다 미인들이고 인물들이 다 좋아요. 자, 이건 그냥 무작위로 그 이름 순서 상관없이 무작위로 지금 제가 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출연자, 여성 출연자가 안정은 씨, 1996년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95년생일 수도 있고 97년생이 됐는데 나이를 말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만으로 보고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안정은 씨와 한수지 씨가 매기로 출연했죠. 두 분이. 한수지 씨는 2000년생, 두 분이 4년 차이가 나네요. 김수현 씨, 미술을 전공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1998년생. 이한주 씨, 이한주 씨는 한의사였죠. 안정은 씨도 한의사. 1996년으로 99년, 98년일 수도 있고 2000년일 수도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가 만으로 이야기했다고 보고 그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최현서 씨, 최현서 씨가 미술 전시관의 큐레이터라고 했던가요? 최현서 씨는 1999년생. 전서윤 씨는 전서윤 씨가 이 회사에 무슨 기획이라 그랬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997년생입니다. 남성 출연자들은 김태훈 씨, 97년생이죠. 이진우 씨는 2000년생. 이 두 분이 학생이더라고요, 학생. 인터넷에 보니까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을 출연자로 출연시켰다고 또 뭐라고도 하시던데, 어쨌든 뭐 그런 건 뭐 상관없이 저는 이분들의 성향과 순수하게, 직업은 보지 않고 성향과 공관계만 보겠습니다. 최혁준 씨, 최혁준 씨는 LG 마케팅 쪽인가? 뭐 관련된 그런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온라인 마케팅인가? 어쨌든 1995년생이고 안성현 씨, 치과 의사라고 그랬던가 그렇죠. 치과 전문의 1996년생. 윤정윤 씨 아주 그 참 핸섬한 미남인데 이분도 학생이죠. 학생이 3명이네요. 그죠? 2000년생. 나이가 2000년생 어립니다. 자, 김재서 씨, 93세, 나이가 제일 많은 맏형벌이네요. 직장 생활도 하고. 저는 배틀그라운드? 저는 게임을 안 해봐서 배틀그라운드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재서 씨가 1994년생. 자, 이 12분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 에너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안정은 씨, 1996년생이잖아요. 예를 들어 한 사람만 찾아보는 거예요. 안정은 1996년. 자, 어떻게 찾느냐? 책으로 봤을 때
책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일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이름으로 찾기. 책은 한 번에 펴면 되는데 이건 PDF 파일이라서 한 방에 못 나가, 안 나가네. 자, 이름을 볼게요. 아까 안정은 씨가 1996년생이라 그랬죠. 6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6년생. 1900, 96년. 1996년. 1996년생. 안정은. 안정은이죠. 안정은. 자, 이 삼재사상에 따라서 성은 하늘 기운. 은은 땅의 기운. 정은 사람의 기운. 그래서 정자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거의 이 안정은 씨라는 사람의 특히 초성, 지엇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지엇은 금의 에너지거든요. 지엇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분 성향을 형성시키는데 거의 70% 차이한다. 그러면 지엇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 안정은 씨 지엇은 1996년생 지엇은 정자가 정자가 여기 있네요. 정 8번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은 씨는 안정은 씨는 8의 에너지를 가진 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분들 다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무슨 말이냐? 역학에서는 1년의 단위를 2월 4일, 양력입니다. 양력. 예, 여기 양력이죠. 양력 2월 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입춘. 봄에 들어가는 입춘이죠. 2월 4일 입춘 때부터 1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학에서 시작하는 연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1996년생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2월 4일에서 1997년 2월 3일 이내에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안정은 씨가 1996년 1월 뭐 20일생이었다 양력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분의 에너지는 8이 아니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1월 22일 생은 1996년 2월 4일 이전에 태어났잖아요. 1월 22일이면. 이분은 1995년에 연도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년까지만 표현이 되고 나이를 말했기 때문에 월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 한 연도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만약에 안정은 씨가 1996년 2월 4일 이후생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1996년 1월 20일이나 이렇게 1월생이었다면은 95년도에 맞춰서 가게 되는 거죠. 배터리가 배터리 연결 안 돼 있네요. 음. 배터리를 연결하니까 또 마이크를 꽂을 수 없어서 이거 성능 좋은 마이크를 못 쓰네요. 그냥 PC용 마이크로 계속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정은 씨는 어쨌든 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에서는 초보용이기 때문에 지읒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초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8의 에너지 가지고 있지만은 이분은 가운데 천진 중에 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이형이 하나 더 있죠. 이형은 토의 에너지인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는 토 이형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형은 0이죠. 정이 이형은. 그래서 이형은 0인데 8-0 해서 원래 안정은 씨가 가지고 있는 초성과 종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8을 한 70% 가지고 있고 0의 에너지를 한 30%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책에서는 전문가들이 보는 방식이고 어쨌든 우리는 책대로 한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은 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8이다. 8이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맞춰보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더 해볼까요? 자, 김재서 씨가 김재서. 김재서 씨가 1994년생이라 그랬습니다. 94년생이니까 사자에 맞추는 거죠. 94년생. 1994년생. 1994년생입니다. 김재서 씨가 1994년생입니다. 1994년. 94년생인데 2월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94년생 2월 이전이면은 93년생으로 들어갑니다. 2월 4일 이전이면. 근데 어쨌든 만으로 나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94년생이라고 보고 94년생, 1994년생 재서할 때 지읒이 들어가 있죠. 안정은 씨도 지읒인데 이분도 지읒이죠. 지읒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94년생의 지읒 여기 있잖아요. 제자죠, 제.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여기 있네요, 제. 6번이 됩니다. 김재서 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6입니다. 그죠? 에너지는 6입니다. 안정은 씨는 8이고, 김재서 씨는 6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결과가.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 12명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대입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이한주 씨, 잠깐. 이한주 씨는 한자의 히읗으로 찾았죠. 찾으니까 여러분 한번 책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한주 씨는 1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배열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 우리 수지 씨, 시옷이자 한수지 씨, 시옷이잖아요. 한수지 씨는 2로 나왔어요. 그래서 1, 2가 같은 계열이 있고 3, 4가 같은 계열이고 5, 6이 같은 계열이고 7, 8이 같은 성향이 비슷한 계열군으로 묶은 겁니다. 90이 같은 계열이고. 이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현 씨의 수는 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을 배열시켜 놓죠. 자, 이렇게 해서 현서 씨도 2로 나왔어요. 그래서 1, 2 같이 그러고 보면은 우리 수지 씨하고 현서 씨가 성격이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TV성으로 볼 때는 완전 성향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 수지 씨가 과연 생년월일이 정확한는 모르겠지만은 2000년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수지 씨가 한수지 씨가 2000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생이 만약에 아니고
2001년생이기 되면은 번호가 바뀌는 거죠. 에너지가. 어쨌든 2번으로 나왔습니다. 그 정윤 씨도 지읒인데 마찬가지로 2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출연자 중에 네 분이 거의 1번 하면 2번이죠. 그런데 여기에 태훈 씨, 태훈 씨를 찾아보니까 1번으로 나왔어요. 자, 우리 이 진우 씨죠. 진우 씨도 1번입니다. 오, 굉장히 1번, 2번 계열 쪽에 1, 2의 에너지 쪽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분이나 지금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섯 명의 성향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뜻입니다. 저 세부적인 내용은 제 책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딱 한 사람, 딱 한 분, 다른 분은 한 분이 아니죠. 수현 씨가 0이고 완전 다르죠. 제서 씨가 6입니다. 제서 씨가 6. 아까 찾아봤죠. 그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정은 씨가 8이었죠. 8. 그렇게 찾아보니까 서윤 씨가 7이었어요. 7. 그래서 7, 8에 같이 제가 배열을 해놨죠. 그러면, 그리고 또 혁준 씨는 8입니다. 성현 씨, 한성현 씨도 8입니다. 그럼 이 네 분이 비슷한 성향의 에너지 가지고 있고, 이분은 김재선 씨 완전 별도, 수현 씨도 완전 별도,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이 1, 2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군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에너지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너지를 찾아보도록 하죠. 진작 이렇게 할 걸. 금방 찾을 수 있. 자, 봅시다. 생산각 좀 간단하게 되는 것부터 봐야 돼.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렇게 찾고 이분들의 에너지 수 1, 예를 들어 인 겁니다. 아까 에너지 수 1에 해당하는 분들이 누구 그랬죠? 이진우 씨하고 김태훈 씨가 1이라 그랬죠.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1. 또 이한주 씨도 1이었고 이 세 분의 성향. 자, 1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타고난 독립성과 자기 주도성이 강하여 강한 자존심과 동심, 확고한 자기 주장을 지닌다 했습니다.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중시하며 타인의 간섭이나 지시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한 데 주저함이 없다. 자기 확신이 강해 어떤 환경에서도 리더가 되기를 원하며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에 자기 주도성이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경쟁보다는 스스로 앞서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이 강한 추진력은 때로 고집이나 독선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과의 관계에서 융통성을 부족하게 하거나 협업보다는 단독 행동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조직, 직장 생활을 만약 한다면은 상하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탁월한 통솔력과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고독과 책임을 감내하는 타입이다. 재물에는 무심하고 있는 것을 과감히 쓰는 편이라 사업이나 동업에는 진중함이 요령합니다. 성격으로 볼 때 자존심, 독립심, 주관적 사고, 그 바깥다식하고 수비 본능, 자기 자신을 잘 안 드러낸다.
잘 안 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답답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단점, 고집, 자기는 잘 놀아요. 고독, 자의식 충돌, 마무리가 부족하다. 용두사미일 가능성이 있다. 직업으로 할 때 대인 활동 분야가 상당히 적합하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는 그런 직업이 괜찮다. 그런데 사업을 하거나 도업하거나 이런 데는 부적합하다. 동업을 하게 되면 다 퍼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동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운세를 보면은 이런 분들은 운세는 독립적이고 시작하고 뭔가를 시작하고 독립적이고 개척하고 자존심 세고 리더십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운세적인 키워드로 나온다. 그래서 싹을 틔우는 씨앗, 혼자 길을 여는 맨 앞줄의 선두자, 단단한 외줄을 나무 이런 게 이분들의 운세의 키워드이다. 이게 다 뭐 제가 읽어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여성 여기 보면 여성의 경우를 해서 여성의 경우 에너지의 주체성이 강하게 나타나요. 대부분 가정에 머무르기보다는 직업적 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한주 씨 같은 그런 경향이 바로 이런 경향이죠. 자신의 에너지와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의 무대가 필요하다. 집에 가만 못 있는 거죠. 1번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은 활력이 높고 활동성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인물 사례 이거 쭉 보시면 되고 책을 가지신 분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2번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한수지, 최현서 이런 분들이죠. 또 이번에 윤정윤, 자, 이번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 한수지 씨가 있었고, 또 누구죠? 최현서 씨가 있었고, 윤정윤 씨가 있었고, 또 한 분이, 또 한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분 세 분이, 한 분 더 있었는데, 누구지? 아, 세 분이네요, 세 분. 1번에도 세 번, 2에도 세 분. 자, 이 2라는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의 성향은 일반적으로입니다. 대인관계 중심의 중재자 역할을 많이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타고난 조율자, 타인의 감정을 예민하게 포착을 하고 조화롭게 반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깊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안과 안정감을 줍니다. 말보다는 분위기, 논리보다는 감정을 중시하며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면에는 섬세한 판단력과 정서적 통찰이 자리 잡고 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나 대인관계에 능하며 사교성과 정치력이 뛰어나다. 특히 여성이 더 그래요. 여성의 경우.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친화력이 장점이지만 감정적으로 쉽게 상처받고 이분들이 가장 이제 단점이죠.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 특히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할 경우에 자기 주도성을 상실하거나 우유부단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이런 남자들 경우 많죠.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지나치게 타인의 의존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소를 이루기 쉬움으로 내외의 균형을 잡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 에너지가 비슷하죠. 금전을 경시하거나 과시적 소비, 투기성 지출을 겪고서 유의해야 한다. 자, 성격의 이타성. 이분들은 이의 에너지 가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타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띈다. 사기죠. 외유내가 감정을 굉장히 절제. 종교심. 단점은 특이한 습관이 하나씩 있다. 모르겠지만 금전을 과시하고 금전을 과시한다는 게 아니라 금전을 경시하죠. 경시. 감정이 누적돼. 직업을 가진다면 조직 내 협력하고 경쟁분 심한 분야에 굉장히 적합하다. 운세의 키워드를 보면은 수용, 조화, 협력, 공감,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이분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거죠.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물,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 그림자처럼 따르는 졸자. 이번에 분들이 참 사람들이 마음도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분들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찾아보면 참고하시면 되고, 또 아까 6번, 제스시가 6번이었죠. 그 다음에 3, 4는 아무도 없었어요. 3, 4의 에너지는 사실 TV나 연예인들의 3, 4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분들. 근데 여기 분들은 모쏠이라 그런지 확실히 연예인 같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적극적 성향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3, 4와 관련된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3, 4는 없었고, 5, 6도 없는데, 제스 씨가, 김제스 씨가 6이었죠. 자, 6. 김제서. 6의 성향 어떤 사람이? 자, 6의 성향. 근면한 성실가. 재물의 축적자. 6의 에너지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조화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미적 감수성과 관계 중심 사고가 강하여 갈등을 싫어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최고의 자기 역량을 발휘한다. 이들은 대체로 감정의 파장을 섬세하게 감지하며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의 정서적 필요를 알아차리는 감명력이 뛰어나다. 완벽주의적 성향. 개수시가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냥. 책임감도 강해 가족, 팀, 조직 안에서 헌신적으로 행동하지만 때로는 그 책임감 자신을 억누르거나 자기 희생으로 전개될 위험이 있다. 이분들은 온화하고 자상하며 가정적이다. 성실과 절제력, 계획성이 뛰어나며 도덕심이 강하고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한다. 금전과 가정운이 좋고 재산을 축적하는 힘도 강하다. 대기만성이 많다. 6을 가진 김재서 씨의 성향을 보니까 6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온순하고 뭐 다정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시해서 조직내에서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고지식화, 보수적이다. 그래서 한 심리성만을 계속 고집이 강한 경우 주변의 갈등도 생기기 쉬우므로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융통성이. 김재서,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기 때문에 재서야 융통성을 좀 키워라라고 제가 코치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노력의 대가로 천천히 성공을 이루는 타입이다. 굉장히 성실하고 자상하고 근검절약하고 인내와 계획성이 뛰어나다. 김재서 성향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고지식하다. 덕분에 이런 분들이 일편단심형입니다. 일편단심. 한 여성에 그냥 꽂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바람만 피고, 예를 들면. 고지식하고, 다소 느리고, 또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과단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서 좀 느리죠. 그렇지만은 책임감이 강하다. 직업으로는 뭐 행정, 관리, 교육, 금융, 정밀함이 요구되는 분야. 이분이 카리스트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리스트를 나와서 지금 뭐 배들 뭐 게임 개발을 한다는데 게임을 직접 하는 분이 아니죠. 게임을 하는 분들은 1번 스타일 맞아. 이런 분들은 게임을 직접 하기보다는 그런 걸 게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업무에는 잘 맞죠. 계획성 있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파고들어서 개발하는 이런 거는 딱 맞는 거죠. 자, 문제적 특성은 조화, 즉 감각, 균형 감각, 가족의 헌신, 안정지향. 그래서 다 아주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장 중에 베스트 원 가장이 많다. 6의 에너지 가진 분들이 가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것을 일편단심이니까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한 여자만 바라보는 형이고 이러니까 가장으로서는 최고죠. 균형 잡힌 인테리어, 정돈된 정원, 화목한 가족, 외국에 사는 수묵화의 신비적 구조, 포용적 품성, 약간 미적 감성과 타인 중인 조화사 지향성의 이런 모습들이 이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미지다는 것. 그래서 이분들은 옹호하고 성실하고 선량 정직 김제서 씨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아까 7번 있었죠, 7. 7은 서윤 씨. 전서윤 씨가 7로 나왔지 않습니까? 7. 전서윤. 7이었습니다. 7. 7의 성향, 행동형 카리스마 리더. 남자 같으면 군인이나 뭐, 경찰, 검찰 이런 분들이 7이 많아요. 7을 지닌 사람은 강한 자제력, 이성 중심적 사고,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삶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성향이 강하다. 감정보다는 원칙과 논리로 움직이며 삶의 질서를 중시하고 계획성 있게 행동을 한다. 이들은 타고난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서윤 씨가 직업이 전략적인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든 구조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냉철함 때로 타인에게 차갑고 냉정하게 비춰질 수 있으며,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단절감이나 고독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자기중심 목표 달성과 권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성취 지향적 환경에서는 리더를 두고 하면 됩니다. 그럼 뭐 팀장 이런 거 맡다만 잘하겠죠. 성급하고 직선적 기질을 가질 수도 있고 도전과 힘입니다. 추진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며 책임감과 명예심이 강하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역경에도 강하다. 자, 이런 근데 감정기복과 충동적 성향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쉽다. 흥정이 약하고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판단이 흐려질 수 자제력이 쉽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성격, 도전성, 개척정신, 통솔력, 명예심, 인고의 정신. 단점은 성급함도 있고 충동성, 분노 표출. 우리 서현 씨가 이런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공연 공무원, 기술직에 많아요. 기술직,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이 이 치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건축 예술, 건축가에도 있고 예술문에도 적합하다. 문세 특징을 보면은 질서, 판단력, 권위, 고독한 결단, 냉정함, 집중력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냉철한 분석력과 강한 통제력이 이분들의 운세적 이미지다. 자, 그리고 또 팔을 가지신 분들, 팔. 아까 팔도 제법 많았었는데, 팔. 누구, 팔은, 안정은 씨였죠. 안정은 씨 팔이었고, 그 다음이 안성현 씨도 팔이었고, 최혁준 씨도 팔이었죠. 팔도 3명이나 되네요. 이거 1, 2, 1이 아니고, 1, 2, 8. 여기 계시는 분들이 3명씩 있었죠. 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죠. 팔의 성향, 정의로운 질서 수호자. 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를 중시한다. 일상의 작은 약속부터 사회적 책무 일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삶의 기본 태도다. 감정 표현은 절제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말보다 실천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물질적인 안정성과 생활 기반을 중시하고 불확실한 시도보다는 검증된 루트와 안전한 선택을 선호한다. 내실을 중요시하며 타인에 의한 조력자나 묵묵한 중심층 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 다만 지나치게 안정에 집착하면 변화에 둔감해지고 고정관념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감정적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좀 딱딱할 수 있다는 거죠. 명예와 질서를 중시하고 신조 공정한 판단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은 책임감, 조직력, 균형 감각, 현실성, 안정감 이런 것들 운세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내실에 내지 뿌리 깊은 나무. 그렇죠. 굳건한 주춧돌, 실용적 관리자. 이게 그분들의 운세의 특징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마지막으로 한 분이 0번에 있었죠. 0번에. 수현 씨가, 소현 씨가 에너지수 0에 있었습니다. 수현 씨가, 무슨 수현? 김수현. 수현 씨가 0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죠. 0의 에너지는 자이로는 원로형 지도자. 원로형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떤 조직에 보면 제일 원로, 아주 자유로운 원로. 그런 성향이라는 겁니다. 성향. 그 말은 이분들은 형태가 없는 것을 강조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에 감흥하는 특이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술가들 이런 분들이 또 여기도 많고 문학가 이런 분들이 영향이 많아요. 이들은 강한 개성보다는 열린 마음, 공감 능력, 포용성 이게 굉장히 포용성, 수능성을 지닌 경우가 많고 자신보다는 큰 흐름에 몸을 맡기는 태도를 보여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자기 동일감 이게 불분명해질 수도 있다. 혹은 방향성이 상실되거나 삶의 목적에 대한 공감을 겪는 것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정신적으로 깨어 있고 내면이 안정된 경우에는 오히려 모든 에너지를 유연하게 통합하고 큰 흐름을 중재하거나 조율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도덕성, 자비심, 학문과 전통, 예술과 종교의 깊은 애정을 지닌 그런 큰 기운을 가졌다는 겁니다. 단지 고지식할 수고 근위적이 될 경우에는 주변과 그림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라는 겁니다. 성격, 포용력, 지혜, 자비심, 학문 예술적 기지, 도덕성, 단점, 권위주의, 인색, 고지식, 실행력 부족, 망설이게 된 거죠. 실행력 부족. 학자, 교육자, 종교인, 정치인, 전통, 지역, 고전, 기획, 뭐 의료 분야, 여기 예술가도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이 영에 있다. 영에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끼리 아까 우리가 표를 봤지만은 궁합이 그럼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죠. 아, 이분들 궁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 안정희 씨가 8의 에너지입니다. 여기 영은 전문가들이 볼 때 이렇게 에너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안정은 씨는 8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1순위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친구처럼 사실 잘 맞아요. 같은 에너지를, 같은 생활 리듬, 같은 판단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1순위가 안정은 씨는 같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안성에는 시죠. 근데 2순위가 똑같은 에너지 8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이번에 최액준 씨 같은 경우는 종성이 있기 때문에 종성이 2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책으로 볼 때는 같은 팔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안정은 씨 같은 경우는 안성현 씨가 1순위고 2순위가 최액준 씨입니다. 실제 방송에서도 최액준 씨를 안정은 씨가 2순위를 뽑았죠. 근데 안정은 씨가 1순위를 누구로 했습니까? 1순위를 이진우 씨로 이진우 씨? 이진우 맞나? 이진우가 맞을까요? 아, 맞네요. 진우 씨를 뽑았죠. 1순위를 안성현 씨로 하지 않고 이 진우 씨로 했습니다. 안정은 씨가. 근데 이 진우 씨는 성향이 1의 성향이죠. 그래서 8의 성향을 안정감 있고 책임감 있고 이런 성향이 뭔가 도전적이고 앞서 나가고 이런 분하고 잘 안 맞아서 결국은 서로가 궁합 관계가 맺어지지는 않았죠. 전 핵준 씨하고는 같은 8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궁합적인 특성을 보여주죠. 그 두 번째는 한소희 씨입니다.
자, 안정은 씨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책으로 볼 때는. 두 번째, 한순 씨는 에너지가 이었죠. 이 종성이 없기 때문에 담백하게 이미있습니다. 이분은 같은 이의 에너지 가진 정윤 씨가 1순위로 나왔습니다. 같은 중심성이 일치하고 정윤 씨의 정서적 신뢰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서로가 1순위로 잘 맞죠. 이 두 분은 1순위로 잘 맞는 겁니다. 한수지 2순위는 사실은 재서 시로 2순위로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이 이의 성향이 감성적인 성향이거든요. 감성에 굉장히 예민하고. 근데 육은 재서시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이 둘이 결합하면 현실적으로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궁합입니다. 근데 한순 씨는 이 순위를 최혁준 씨를 했죠. 최혁준 씨. 최혁준 씨가 8입니다. 그래서 8하고 2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2순위에서 잘 안 됐죠. 1순위도 사실 둘이가 잘 맞았어요. 뭐 한순 씨는 첫 인상도 그렇고 계속 임정웅 씨 잘 나가다가 막판에 최혁준 씨와의 관계에서 좀 흐트러졌죠. 결국 최혁준 씨는 현서 씨한테로 갔기 때문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나갔습니다만은 사실은 윤정 씨하고는 잘 맞는 거죠. 처음 선택이 잘 맞았습니다. 1순위에 나온 거. 책에서 보이는 거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수현 씨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수현 씨가 제일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수현 씨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 수현 씨는 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 자상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포용성이 높고. 근데 1순위는 김태훈 씨였어요. 영하고 1은 영의 포용력이 1의 주도성과 개체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살리기 때문에 두 분이 1순위 궁합으로 맞다. 김태훈 씨는 잘 맞았다. 그런데 김태훈 씨가 뭐 속된 표현으로 좀 삐리하게 나가는 바람에 둘이가 매칭이 안 됐죠. 그런데 둘이는 1순위 잘 맞는다. 그다음 김수현 씨가 두 번째로 맞는 사람이 안승현 씨였어요. 8이었죠, 8. 승현 씨 영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8이었죠. 8하고 영하고 잘 맞거든요. 공통된 영의 속성이 있는데 어쨌든 김수현 씨가 안승현 씨를 1순위로 선택을 했었으면 이 두 분도 연결된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김태훈 씨를 기다리면서 안승현 씨가 기다린 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 분이 매칭이 되지 않았지만 순위별로 볼 때는 이 두 분의 순위는 맞더라는 거죠. 책으로 볼 때도. 그 세 번째, 이한주 씨. 이한주 씨도 참 처음에는 안타까웠는데 이한주 씨도 이한주 씨는 1입니다. 1. 이한주 씨가 선택한 분은 진우 씨하고 혁준 씨였나요? 혁준 씨였나요? 그렇죠. 그죠? 혁준 씨. 근데 아까 같은 일의 성향을 가진 진우 씨하고 잘 맞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매칭 잘 됐죠. 1순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1순위, 2순위는 책에서, 사주의 품격는 책에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맞춰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매칭이 됐죠. 아주 잘 됐는데, 매칭이 됐죠. 근데 태훈 씨하고 이순희인데, 두 분이 같은 일의 성향이지만은, 태훈 씨는 수현 씨하고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한주 씨는 혁준 씨하고는 안 맞죠. 혁준 씨하고 안 맞다기보다는 현서 씨하고 이미 거의 된 거로 보였기 때문에 안 됐죠. 그래도 진우 씨하고 마지막에 매칭이 잘 된 겁니다. 이 두 분은 같은, 같은 일의 에너지 가졌기 때문에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서 씨를 한번 볼까요? 현서 씨. 현서 씨는 일을 지낼 수 있다. 이분은 같은 에너지인 정윤 씨하고도 맞아요. 1순위로.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재서 씨하고 아까 똑같습니다. 재서 씨하고 수지 씨하고 재서 씨하고 잘 맞듯이 현서 씨하고 재서 씨는 이 두 분은 이렇게 매칭이 될 경우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칭이 될 경우는
결혼까지도 가능하다. 왜? 이의 에너지와 육의 에너지는 상당히 공을 잘 맞다는 겁니다. 책상으로. 근데 어쨌든 현서 씨는 혁준 씨와 매칭이 됐습니다. 혁준 씨는 8이죠, 8. 8이기 때문에 혁준 씨와 현서 씨가 매칭이 됐는데, 자, 이건 제가 책을 나중에 펼쳐서 한번 볼게요. 자, 서현 씨를 먼저 봅시다. 서현 씨는 어쨌든 현서 씨도 커플이 매칭되는데 현서 씨 매칭이 됐었죠. 서현 씨는 7입니다, 7. 이런 분들은 제서 씨하고 너무 잘 맞아요. 7의 통찰력과 6의 책임 실행력이 결합하는 이상과 현실의 완전 보완형이에요. 서로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완벽한 형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매칭이 돼도 아까 제서 씨가 2라는 간 에너지를 가진 분과 매칭하는 거 이상으로 1순위로 잘 맞다. 근데 서현 씨는 제서 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제서 씨는 서현 씨를 선택을 했죠. 이렇게 매칭 잘 된다. 근데 남자들 기준으로 보면은, 남성들의 순위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태훈 씨는 1위이기 때문에 수현 씨하고 1순위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매칭이 됐다가 마지막에 안 됐죠. 그 다음 2순위가 같은 1인 한두 씨. 진우 씨는 같은 1인 한두 씨가 맞아요. 근데 진우 씨는 안정은 씨를 선택하는데 8하고 잘 안 맞죠, 사실. 그래서 그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혁준 씨는 안정은 씨. 안정은 씨가 원래 혁준 씨가 또 이순열을 선택했잖아요. 이 두 분이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이순희인 현서 씨하고도 이의 공간과 안정성이 팔을 부드럽게 조율해 주기 때문에 이가 조율해 주기 때문에 혁준 씨하고도 이순희를 맞다. 결국은 이렇게 매칭이 된 거죠. 안성현 씨나 안정은 씨하고 하면 잘 맞을 텐데 같은 에너지라서 수현 씨가 이순희였죠. 그래서 안성현 씨는 마지막에 순위에서 선택했는데 수현 씨가 나타나지 않았죠. 조금 아쉽습니다. 정민 씨는 최현서 씨하고 수지 씨가 맞아요. 같은 에너지. 그때 어떻게 보면 윤정윤 씨는 둘 다 맞았는데 수지 씨를 먼저 선택을 했는데 수지 씨가 혁준 씨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방황을 하는 바람에 매칭이 안 됐죠. 어쨌든 서로 간의 매칭 순위는 맞다. 자, 재서 씨. 이분 김재서 씨는 참 안타까운데 여기서는 유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전소윤 씨가 1순위였습니다. 책으로 볼 때. 그리고 수지 씨는 2순위였죠. 책으로 볼 때. 근데 수지 씨는 재서 씨하고 전혀 뭐 이름이 없었는데 재서 씨는 오로지 전소윤 씨만 바라봤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게 유혹이 가진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또 고지식한 단점일 수도 있는데 서현 씨가 마음을 안 열었죠. 그래서 매칭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서현 씨에게는 제서 씨가 굉장히 잘 맞는 스타일입니다. 책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 결론적으로 볼 때 사죄의 품격이라는 그 원리를 통해서 볼 때 첫인상이 첫인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음 볼 때 그 에너지의 공명이 딱 매칭이 되는 그걸 첫인상으로 사람들이 뽑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수지, 윤정용 첫인상으로 뽑혔잖아요. 이 두 분의 에너지가 이었기 때문에 첫눈에 첫인상으로 바로 같은 공명의 에너지로 뽑은 겁니다. 그 김수현, 안승현 씨는 사실 영을 공유했습니다. 그 첫인상이 같은 영이 안승현 씨도 여기 8이지만은 영이 있거든요. 이 영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첫인상에서 영이 서로 영을 공유했기 때문에 첫인상으로는 서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천만을 자신과 비슷한 관계만에서 익숙한 정서에 먼저 안도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첫인상은 에너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먼저 선택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완형으로 바뀌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첫인상은 서로가 에너지 공명되는 같은 에너지끼리 이렇게 선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편안하기만 한 그런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없는 뭔가 추진력이나 표현력, 변화를 가진 상대가 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완형입니다. 예를 들어 한순 씨 2번이
윤정 씨 같은 에너지로 편안하면서 체육준이라는 그런 또 다른 자기에게 없는 추진에 있는 보완형에 이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연애 과정에서는 나타난다. 이게 최연서 씨가 최욱준 씨와의 관계가 대표적인 거. 그래도 최종 커플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결혼 적합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최종 선택할 때는 그 이유를 보잖아요. 단순하게 끌리는 거, 공명, 뭐 보안 이런 것보다는 그 이유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 미래가 계속 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두 최종 커플 모두 그 우연적인 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한주와 이진우, 상호 일순으로 예측된 공명형 성향으로 이루어진 케이스고요. 최현서, 최욱준 씨는 공통된 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팔이 서로 역할을 하는 보완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두 형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질까요? 이건 아마 오늘 발표한다는 것 같았는데, 8월 1일 날 첫인상은 같은 에너지에 시작되고, 연애는 다른 에너지에 의해 움직이며, 최종 선택은 결국 공통과 보완성이 함께 가진 관계로 모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책에서 우리가 못 본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냐? 공학관계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공학관계에서 볼 때, 아까 예를 들어 이 에너지수 2를 가진 사람이 에너지수 2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서 씨, 현서 씨가 같은 에너지가 아니라 8을 만났잖아요. 혁준 씨. 그러면 현서 씨가 8을 가진 혁준 씨를 만났을 때 권위 감정 충돌형이거든요. 원래는.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만났을 때에 8의 강한 책임감, 권위의식이 2의 섬세한 감성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처음 서로 인연설로 계속 이어졌지만 사실은 혁준 씨가 좀 방황을 했죠. 뭐 방황이라 하기는 좀 그런데 좀 뭐 순회공연 그런 표현을 쓰던데 순회공연 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현서 씨 같은 경우는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팔의 직선적 태도에 쉽게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팔은 혁준 씨 같은 팔의 스타일은 목표 지향적이고 통제력이 강한 스타일로 감정보다는 여기 좀 실질을 중시합니다. 이는 감정의 여백과 상대의 정서적 반응에 예민하기 때문에 팔에 직설지고 차가운 언어가 상처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팔이 이를 관리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면 이는 팔에게 감정의 유연함을, 팔은 이에게 실행력의 단단함을 전할 수 있다. 긴장감이 높은 조합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간에 긴장감이 높다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죠. 서로 좀 뭔가 삐걱거리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서로 보완형이기 때문에 또한 상호 보완, 서로에게 없는 것 보완형입니다. 혁준 씨 같은 경우는 단단한 여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현서한테. 근데 현서 씨는 혁준 씨에게 또 이런 직설적인 그런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또 끌릴 수 있다는 거죠. 실행력이 단단함.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충돌적인 성향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한 그게 서로가 보완된다면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두 분의 보완 포인트는 혁준 씨의 경우 지시형 태도를 줄여. 자, 현석 씨는 감정을 속으로만 쌓아두지 않고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이게 부족합니다.
근데 잘 하는 것 같은데. 존중 표현이 관계주의 핵심이다. 상호 존중하는 표현이 서로 간에 이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저 두 분에게 해줄 수 있는 코칭이라면은 상호 존중의 표현을 유지를 해라. 유지해라. 백준 씨는 직설적인, 직시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현서 씨는 감정을 속으로만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 그때그때 표현을 통해서 달고 나가야 된다. 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분, 또 매칭이 된 분이 누구였지? 한주 씨, 1번이 었잖아요. 한주 씨하고 진우 씨, 둘 다 1번이었는데, 에너지수 1, 중심이 강한 리더, 단단한 자존의 파동인데, 자, 궁합관계. 1과 1의 관계. 유사하고 반발형이 될 수 있는데, 둘 다 강한 추진력과 독립성을 가진 구조다. 둘 다. 같은 에너지수 1번끼리는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을 공유하며 활기차고 독립 관계를 형성한다. 초반에는 공감대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도권 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서로 자존심이 강해서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쟁 구도로 흐를 수 있으며 한쪽이 중심을 잡고 다른 한쪽이 응원자의 역할을 맡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함께라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포인트고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를 인정하며 자극을 주는 관계가 될 수 있으나 연인 관계에서는 감정 조율 부족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보완 포인트는 반드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누가 맞는가보다는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너무 친구같이 편한 관계이고 서로가 비슷한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서로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감정 표현을 의식적으로 부드럽게 해야 된다. 사실 이 두 번의 감정 표현은 직설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TV니까 나와서 그렇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궁극관계를 맞춰 본 결과 아까 결과에서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의 품격에서 격으로 맞춰 보았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 사주의 품격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름을 가지고 이 12분의 출연자들에 대해서 나이만 봤을 때,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좀 틀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분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나이 출생 연도가 맞다고 보고, 그것도 1월생이 아니고 출생 연도 2월 이후생이라고 보고, 보았을 때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1순위, 2순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매칭이 되는 걸 보니까 한수지, 윤정윤 씨는 순위별로도 매칭이 맞다. 근데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됐죠. 김수현, 김태현 씨도 순위별로는 맞다. 근데 김수현, 안승현 씨도 이 순위로 맞더라. 둘 다 안 됐죠. 김태현 씨가 좀 삐리하게 나면서 그다음에 이한주 씨, 이준우 씨는 맞다. 그래서 커플이 매칭이 된 겁니다. 이쪽이 매칭이 된 거. 근데 한수진 씨 매칭이 안 됐네요. 맞았는데 수지 씨가 잠시 혁준 씨로 인해서 흔들려가지고 끝까지 못 갔죠. 현서 씨는 정윤 씨하고도 어울리고 저서 어울리지만 사실은 현서 씨는 혁준 씨하고 매칭을 했죠. 전혀 우리가 보이는 책에서 나오는 순위와는 달랐는데 전세윤 씨는 김전서 씨하고 너무 잘 맞았는데 매칭이 안 됐죠. 이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매칭이 되는 게 좀 비슷하게 나왔죠. 남성 입장에서 보니까 태훈 씨는 수현 씨가 그대로 맞아요. 그리고 진우 씨 진우 씨는 이한주 씨하고 맞아요. 남성 입장도 그 비슷하게 맞더라. 그 다음에
혁준 씨하고 이렇게 맞는데 안전 씨가 표현을 했는데 색준 씨는 현서 씨하고 같죠. 근데 혁준 씨는 이순희로 현서 씨하고 맞더라.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됐습니다. 이렇게 커플이 매칭이 됐죠. 안성현 씨는 안정현 씨하고 맞는데 음, 나중에 이순희를 김순희 씨를 택했지만은 수현 씨가 끝까지 김태현 씨로 했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됐죠. 자, 윤정윤 씨는 최은서 씨하고는 서로 같은 에너지로 친구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순희 수지 씨하고도 또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친구처럼 지낸 수지 씨가 정윤 씨한테 끌리지 않는 이유가 너무 편하다. 같은 에너지니까 편하다. 그래서 첫인상도 편한 인상 그대로 갔는데 연애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재미가 없었던 거죠. 뭔가 자기가 이렇게 없는 게 있어야 되는 그래서 윤수지 씨는 혁준 씨에게 끌렸던 겁니다. 그런데 혁준 씨가 현서 씨에게 이미 끌리고 있었기 때문에 운명설 때문에 운명설을 끌리게 했기 때문에 수지 씨하고는 매칭이 안 된 거죠. 현서 씨가 없었으면 둘이가 매칭이 될 수 있었겠죠. 상호 반영으로. 제스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 서윤 씨를 추구했지만은 서윤 씨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서윤 씨도 사실 제스 씨가 맞았었는데 외모상으로 서로 매칭이 안 됐나 봐요. 어쨌든 제스 씨하고 서윤 씨는 궁합이 잘 맞았던 건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사주의 품격이라는 책으로 이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출연진 12분에 대해서 한번 맞추어 봤는데 사주의 품격 이게 이름으로 보았지만은 사실 궁합관계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성이 좀 높아요. 한 70%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앞으로 한번 이 책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제 설명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녹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너무 아마추어 같은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좀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